윤석열 변호사들의 주장을 보면 법전에 없는 말들을 참 많이 한다. 일반인들이 법을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서 자신들의 법리적 해석을 마치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인 것처럼 막 던지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주장하는데 헌법에는 통치행위라는 용어 자체가 없다. 통치라는 단어는 북한 같은 전체주의 혹은 왕이 다스리는 국가나 중국 같은 공산독재 국가에서 통하는 말이다. 현 대한민국과 같이 모든 권력은 국민에서 나오는 공화국에서 사용해서는 안 될 반헌법적 용어에 해당한다. 이어 헌재의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원 홍장원 1차장 상대로 신문하는 윤석열 변호인 측 수준을 보시겠습니다. 네, 증인은 아까 그 5일 저녁에 국정원장이 사퇴를 요구했다가 6일 오전에 다시 태도를 바꿔서 뭐 우리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같이 일해봅시다라고 말했다고 했는데 6일에는 이미 그 저희가 지금 소추인 측에서 부동의해서 증거 자료를 제시할 수 없지만 국정원장은 이미 5일 저녁에 그 6시 반경에 후임 1차장 오우룡과 만났고 6일 오전에 이미 오우룡에 대해서 1차장 선임이 결재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정원장이 증인에게 같이 다시 일해보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저한테 물어보실 게 아니라 국정원장한테 물어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는 당시에 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프로세스를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같이 일해보자고 하는 부분은 두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2차장, 3차장, 기조 1장이 다 있는 자리에서 얘기한 부분이라는 부분을 리마인드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방금 그 제 주신문에서 그 김민서 조선일보 기자의 그 보도를 보고서 정보에서 연락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김민서 기자의 어떤 그 문자에 대해서 증인이 정보위를 통해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을 했는데 이때 이미 정보위를 통해서 답변을 하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 정보위랑 이미 얘기가 있었고 이 내용을 정보위로부터 확인한 김민서 기자가 증인에게 문자를 보낸 것 같아 보이는데 어떤가요? 조금 올려보십시오. 오전 11시 13분이면 이미 그 신성범 정보위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나름대로 정보에 가기로 했던 부분이고요. 네, 증인은 계엄 당일인 2024년 12월 3일부터 5일 경질되기까지 이재명, 우원식, 박지원, 기타 민주당 의원과 전화, 카톡, 텔레그램, 기타 메신저를 이용해서 연락한 사실이 있나요? 우리 변호인께서 제 통화 내역까지 다 조회를 하셨던데 이미 다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아직 회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있나요? 한번 회신 오면 확인해 보시죠. 의제 125호증에 다시 일을 재생해 주십시오. 의제 125호증에 일을 재생해 주십시오. 저기 변호인님, 제가 피의자로서 검사에게 조사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증인이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저는 사실은 준엄한 헌법재판소에서 증인으로 호출하셔서 당연히 국민의 의무로 여겨온 겁니다. 저 지금 공직자가 아니고 무직인 개인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재생해 주시죠. 시간이 갑니다. 예, 그런 그 증인의 어떤 통화 내역 조회까지 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증인의 위치에서 증인하는 것이 맞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의 0시 2분에 제가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무슨 일인가 하고 물었고 홍장원 1차장은 저도 TV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2시 28분경에 그래야만 합니다. 이렇게 네. 다음은 이렇게 다시 주의를 줬습니다가 그 박선원 의원의 워딩입니다. 증인은 국정원 1차장인데 야당 국회의원에게 주의를 받고 업무를 보고하는 사이였나요? 야당 국회의원이 아니고요. 정보위 간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느 부처도 마찬가지고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해당 국회에 있는 상임위에 예를 들면 국정원 입장에서는 정보위하고는 수시로 정보위원회를 열고 때로는 정보위원장이나 정보위 간사들이 어떤 현안에 대해서는 뭐 물어본다거나 어떤 자료를 요청하는 이렇게 왕왕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럼 6일날 정보위에 출석하라고 연락이 된 의원은 누구인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증인이 6일날 정보위에 출석했지 않습니까? 그때 정보위에 나오라고 합의를 진행한 의원이 누구냐고요? 그거는 12월 6일 아침에 조선일보 기사를 보고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봤던 신성범 정보위원장이십니다. 증인이 제출한 신성범 정보위원장과의 전화 통신 내역입니다. 이건 증인이 제출한 겁니다. 저희가 조회한 게 아니라. 네.
예. 56항 여쭙겠습니다. 증인은 국정원 1차장으로 임명되기 전 2022년 7월부터 2023년 11월 26일까지 국정원 특보로 근무하였죠. 네, 그렇습니다. 박선은 의원은 2024년 10월 29일경 국정원장 특보로 증인과 함께 근무했던 김모 공작 특보에 대하여 대북 공작비 예산을 유용했다는 의혹으로 고발하겠다고 하였죠. 예. 이때 증인도 김모 특보와 같이 공작금 유용 의혹으로 박선은 의원에게 약점을 잡혀 있었던 것 아닌가요?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 한간에 제가 대북 공작금 띄어먹었다고 난리인데 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지금 제가 만약에 100억 넘는 대북 공작금을 띄어먹었거나 홍콩의 호화 빌라를 가지고 있거나 제가 해외를 담당하는 차장이기 때문에 해외 거점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 돈을 모아서 위에다가 상납했다는 부분의 얘기까지 네, 증인 묻지 않은 보수 유튜버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그랬다면 검찰총장까지 하신 우리 대통령님께서 저를 국정원에 2년 반씩이나 두셨겠습니까? 어쨌든 그 루머의 주인공이 증인인 건 맞죠? 증인 제가 조금 여쭙겠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해서요. 도태우 변호사입니다. 피청구인 대리인. 방금 전 증인이 증언하기 전에 이 심판정에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증언을 하고 갔습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문제된 그 증인의 메모를 여기 화상기에 띄우고 보면서 똑똑히 이것은 기본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형 증인은 대통령으로부터 체포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체포 명단, 대통령이 체포 명단을 말한 적이 없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어떤가요? 당시 뭐 이미 통화 내역도 나와 있고 통화 시간도 나와 있는데 제가 여인영 사령관이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고 어떤 명단이 있고 그런 것까지는 제가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죠. 네, 다음 질문, 저는 다만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11시 6분에 이야기하는 걸 들었을 뿐입니다. 예, 여인영 사령관은 당시 증인과 통화할 때 엘리베이터 안으로 오르내리면서 아주 분주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명단을 말할 객관적인 상황 자체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방첩사 간부들도 체포 명단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증인의 체포 명단을 보면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기재되어 있는데 널리 알려져 있듯이 방첩사가 출동한 것은 단 두 방향, 국회와 선관위 관련뿐입니다. 증인이 명단에 열거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국회와 선관위 방향과 연결된다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저는 뭐 특별한 연관성을 갖고 한 게 아니라 여인영 사령관이 불러준 명단을 받은 거고요. 그럼 우리 변호인께서는 그 10명, 10여 명의 명단을 제가 지원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네. 제가 12월 6일만 하더라도 네, 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혹을 제기했지만 지금 제가 이미 방첩사에서 똑같은 명단이 확인됐다고 언론에 나왔던데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네. 예, 송준호 변호사입니다. 증인은 지난번 국조특위에서 김성훈 경호차장 만난 사실 있죠? 김성훈 경호처장 만난 적 있죠. 같이 그때 출석해 있는 증인으로 같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김성훈 경호차장이 증인한테 이제 거짓말 좀 그만하시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증인이 미안하다, 가른 말을 잘못 탔다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김성훈 경호차장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좀 그만하시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 증인의 명단 속에 이제 김어준 씨가 있는데요. 피청구인 대통령은 선관위만 이야기했고 여론조사 꽃 경우에는 알고 난 다음에 중단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론조사 꽃 경우에는 그 출동한 인원 자체가 선관위와 관련되어서 선관위, 과천, 그리고 관악, 그 다음에 연수원 세 곳과 여론조사 꽃 이렇게 여인영 사령관이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묶였기 때문에 IT 요원들이 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증인의 이런 명단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어떤가요? 변호인님, 제가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 작전을 지시하거나 아니면 책임지는 책임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도와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뭘 도와줄 건가를 물어보기 위해서 전화를 했고 그때 그 여인영 사령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그냥 전하는 겁니다. 그게 옳은지 그른지도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냥 들은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다. 예,